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 씨가 오늘 오후 구속됐습니다. 강 씨는 카메라를 향해서 더 많이 죽이지 못해 한이란 말과 함께 과격한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여기에 경찰과 법무부의 부실한 대응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 더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피의자 강 씨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장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강 씨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발길로 차면서 오디오가 날아가기도 했었는데요.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다. 반성을 안 한다. 사회가 이런 탓이다.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반사회성 인격장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저 영상을 봤는데요. 네. 기자분이 이제 그 오디오를 대니까 발로 딱 왼발로 차더라고요. 네.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면은 말을 않는 편인데 본인이 액션, 즉 화난 표정을 그대로 나타냈어요. 네. 저 사람은 법에 대한 무시, 그리고 본인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건 확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게 아니고 사회에 돌린다든지 그 기자들한테, 즉 언론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지금. 언론에게 화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제 여태까지 이런 범죄자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이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면 추후에 이제 뭐 재판을 받을 때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마음이 화나고 하더라도 표현을 잘 안 하죠. 네. 근데 이 피의자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화난 걸 표현을 했어요. 저런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람을 임명을 2명이나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남아있지만은 실시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채워줄 수 있는 게 무기징역 때문에 더 이상 처벌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더 이상 처벌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언론을 무시한다거나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4년 전에 교정 홍보물에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 이런 참회의 글을 쓴 것으로 저도 직접 다 읽어봤는데 피해자에게 굉장히 좀 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기 때문에 본인은 그 죄를 생각하면서 반성하겠다 이렇게 썼거든요. 4년 전에는. 4년 전에 2017년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수감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네. 수감 중인 수감자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죄를 반성하는 거로 표현하는 걸 많이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 마음은 억울하고 분하지만은 그런 그 기고를 한다든지 표현할 때는 내가 반성한다, 참여한다. 피해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자기가 반성하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자기 성격상 거짓말도 잘하고 무참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말에 대한 신빙성은 없는 거죠. 신빙성이 없다라고 아예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 씨와 함께 복역했던 수감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외골수적인 성향을 보였고 법률 지식을 과시하면서 교도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뭐 이런 모습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능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인데도 이렇게 지능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사이코패스 성향 있는 사람이 지능적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무책임하지만 지능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기꾼들 많이 있는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기가 더 이상 죄를 받지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기간을 채우면 나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범죄들 전과자들이 그런 소송을 한다든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 교정소에 있는 분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하는 알죠.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은 이 피해자가 전과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전과 14번입니다. 네, 전과 14번인데다가 더군다나 어렸을 때부터 아마 17세부터 맞습니다. 범행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데에서 범죄자로서는 법률 정통하다고 볼 수가 있죠. 범죄, 정통하죠. 범죄에 있어서는 정통하다 볼 수 그렇죠. 있다. 약간 좀 역설적인 상황인데 자, 가장 근데 안타까운 점이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과 14범을 가진 강 씨가 전자발찌를 스스로 끊고 도망쳤지만 경찰이나 법무부에서는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은 꽤 많이 걸렸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 26일 날 첫 번째 피해자가 사망하고 27일 날 오후 5시경에 전자발찌를 끊었는데 전자발찌를 끊기 전까지는 추적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이유가 그
전자발찌 산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추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전자발찌를 끊어야만이 신호가 가거든요. 그러면 전자발찌를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추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자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끊기 때문에 끊는 순간 도주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전자발찌를 추적하기 위해서 달아나는데 그걸 끊고 도망치면 추적할 수 없다는 거는 없죠. 당연하죠. 좀 모순적이죠. 너무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바꿔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재범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자발찌를 찬다는 거는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날 추적해서 검거될 수가 있어라고 심리적 압박이 당연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자발찌를 끊어버리면 나를 추적을 못해. 그럼 행동이 자유로워. 내가 도주하거나 어떤 범행을 해도 할 수 있어라고 그렇기 때문에 끊고 도망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더 이상 범죄 전과를 추구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는 전과자라면 그럼 또 끊고 도주할 우려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가능하죠. 전자발찌를 1년에 한 10명 정도 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자발찌만 끊으면은 관계는 없죠. 왜? 전자발찌를 훼손하게 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데 약해요. 하지만 전자발찌 찬 사람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데 끊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네. 단지 그 사람이 끊었다 하더라도 어떤 범행을 할 것인가는 예단할 수가 없다.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죠. 단지 전자발찌만 도주했기 때문에 그 법으로만 처벌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범인이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그러면은 좀 강하게 했을 텐데 단순히 전자발찌만 끊었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추적하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범인을 몰랐기 때문에 깊이 또 강력하게 수사를 못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경찰을 자수하기 전까지 본인이 자수를 했잖아요. 전과 자수를 했죠. 14범이. 네, 20개를 자수를 했죠. 근데 그 자수하기 전까지 경찰은 전과 14범인 것도 몰랐고 첫 번째 피해자가 이제 숨진 채 강 씨 자택에 유기돼 있었지만 수색영장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그 변명이 뭐냐면 일단 그 강 씨가 있는 주거지는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가가지고 노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준다. 그럼 강제로 못 들어갑니다. 왜? 압수수색 영장이 없거든요. 영장 없이 전과 못 들어가죠. 14범인데도요. 관계 없죠. 그 안에서 범행이 벌어지면은 문을 딸 수 있는 거고 네. 그 사람인데 이럴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도주했다.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 같으면은 열쇠 푸는 사람을 불러서 열쇠는 있겠어요. 하지만 출동했던 그 지구대 직원들이 그 집을 파손하고 확인하기는 어렵죠. 왜? 그 안에 범행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차질했던 거예요. 요걸 적극적으로 대응 안 했다라 해가지고 비판을 받는 거죠,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거에 비판은 좀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3번씩 갔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갔을 때에는 아마 불러가지고 땄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추적해야 되니까. 네. 그냥 평온한 가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나가는 경찰관이라든지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법을 철저하게 지킨 건 맞죠.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거는 그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범행을 빨리 알아가지고 범인을 검거해라. 이런 주문 때문에 괴리가 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거에 대한 비판이 그렇죠. 거기에 대한 쏟아지는 비판인 것이다.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